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2차 전지 이 신호가 나오면 로봇까지 인수한 2차 전지 대장주 바닥에서부터 최소 5배 오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2차 전지, 로봇, 전기차, 자율주행 몇 배 올라간다 이런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진짜 안 믿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또 로봇 관련해서만 많이 다루긴 했었는데, 자, 일단 보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제가 과거에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 자, 일단 볼게요.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7배는 날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언제 2월 달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2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자,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주가는 몇 배, 지금 10배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10배 이상 상승한 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제가 작년 9월이었죠. 2차 전지 하락장에서 사 모으세요. 500% 이상 성장합니다 하면서 EM 플러스와 테라사이언스라는 이 두 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자, EM 플러스 테라사이언스 보면 어떻습니까? 자, 작년 9월달 대비해서 EM 플러스라는 종목도 약 5배 정도, 4배에서 5배 정도 상승하는 거 우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금 이제 작년 9월달 기준이죠. 작년 9월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7배 가까이 상승하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차 전지 정말 많이 소개시켜드렸죠. 과거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저는 분명하게 이 차세대 양극재 대표 기업이라고 10배 올라갑니다라고 하면서 탑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렸어요. 근데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 10배까지는 올라가지 못했고, 올해 초 2월 달에 소개시켜드리고 몇 배가 올라갔다. 2월 초 대비해서 주가는 3배 정도 상승하는 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2차 전지주는 아니긴 한데, 과거에 이제 에코프로 분명하게 100만원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코프로도 100만원, 이때 아마 유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00만원 간다라고 분명히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때는 근데 또 제약주인 젠큐릭스를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젠큐릭스도 올해 초 4월이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송대로 분할매를 잘 했다라고 하면은 얼마? 지금 약 3배 정도 수익 분명하게 가능했다. 그리고 정말 못 올라도 보면 아시겠지만 코인테크 같은 경우 역시나 올해 초에 소개시켜드리고 못 올라봐야 몇 배, 지금 이제 한 2배 정도 수익이 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정말로 2차 전지주가 되었던지 로봇이 되었던지 제약이 되었던지 정말로 2배에서 10배 이상 가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선 정말 5배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멘텀의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오늘도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이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가 지금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면 알다시피 닷컴 버블 이후에 뭐하고 있다? 최악이라고 하면서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이 오지도 않았고 더 빠진다, 빠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비관론적인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잖아요. 2차 전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뭐가 빠지느냐? 오른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몇 배 올라갔어요. 지금 올해에만 11만 1200원에서 111만원, 150만원까지 올해에만 몇 배, 10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지금 이 100만원대에서 2배만 올라가줘도 수익률이 몇 배예요? 2000%에서 3000%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상의 주식시장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2~3,000%가 오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전지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저는 다르게 얘기하면 2차 전지주가 빠지는 게 아니라 뭐 한다. 2차 전지주에서 올랐던 종목이 빠지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주식시장은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 테마 시장이에요. 테마. 우리가 코로나 때도 손소독 아니죠. 코로나 때 마스크가 먼저 엄청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손소독제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택배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치료제 이런 것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2차 전지주들도 지금 테마 순환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뭐 한다. 이 1000%나 오른 에코프로가 사실상에 지금 올라가기보다는 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2차 전지주가 끝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다? 이 테마를 봤을 때 이 오른 종목만 빠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종목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하고 있다? 주가가 4배나 상승했다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상장하고 나서 내일이 뭐한다? 우상향하고 있는 게 우리는 뭐예요?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처럼 2차 전지주는 뭐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2차 전지주는 끝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에코프로 시리즈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면은 뭐하고 있다? 메가터치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정부가 전고체 개발 예타 통과됐다라고 하면서 쭉 급등하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웅진이라는 종목, 웅진 같은 경우도 11월 16일에 2차 전지 사업 진출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주가 급등했다 눌리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EM 플러스라는 종목, 최근에 또 뭡니까? EM 플러스라는 종목이 아니죠. 유로라는 종목이 EM 플러스로 편입이 되면서 뭐 한다? 2차 전지 밸류 체인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게 뭐가 됩니다.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차 전지주를 끝났다라고 볼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2차 전지주 중에서 이렇게 날라갔던 종목들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고 조정이 들어오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건 뭐예요? 오르지 못했던 2차 전지주들, 오르지 못했던 2차 전지주들이 상승하는 모멘텀에 대해서 좀 흐름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봐도 뭐하고 있다.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오히려 사고 있다는 거예요. 연기금이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을 팔고 뭐하고 있습니까? 2차 전지와 카카오를 사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주를 뭐 해야 돼요? 2차 전지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이 2차 전지주가 그러면은 언제 갈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시장의 리스크는 이거예요. 제가 이 신호가 나오면이라 이야기했잖아요. 시장의 리스크가 뭐가 있냐고 하면 딱 이겁니다. 지금 공매도 막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개미들이 빚까지 내가지고 뭐 하고 있다? 2차 전지주에 몰빵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올인.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이 이제 뭐 미래 가치라든지 성장성을 봤을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이거를 올리기에는 뭐예요? 개인들의 비투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신용 물량이.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걸 올리기보다는 뭐 한다? 죽인 상태에서 개인들이 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올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상에 기다려야 되는 거는 이 개인들의 반대 매매,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나와주는 순간부터 해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2차 전지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는 2차 전지 관련 모멘텀, 여기에 대해서 좀 이 저가 매수, 오히려 개미들이 이제 뭐 팔고 있는, 손절치고 있는 그런 2차 전지 관련되는 모멘텀에서 저가, 오른 거 말고, 에코프로 이런 거 말고, 바닥에서 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저가 매수 해볼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2차 전지를 무엇을 할 것인가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차 전지라고 하면은 음극재가 있고요, 양극재가 있고요, 뭐 전고체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뭐가 나온다? 자, 이게 보면은 12월 2일 어제 뉴스입니다. 뭐라고 해요? 미국이 중국의 지분 25% 넘으면 전기차 보조금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제외.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요. 지분이잖아요. 지분. 그러니까 배터리업계 부담 우려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안 좋은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면은 이게 뭐냐?
자, 이제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가 넘는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이 미국에 수출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합작사라고 표현을 하죠. 합작사. 합작사로서 우리나라에 지분 투자를 했던 법인, 중국의 지분 투자가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합작 법인 같은 경우는 뭐 하겠다? 수출에 대한 이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천억 더 나갈 판이라고 할까? 사람들이 이거 굉장한 악재라고 생각하는데 악재는 아니에요. 왜? 사실 그냥 이 기업들이 뭐 하면 되냐고 하면요. 중국의 지분을 다시 사들이면 됩니다. 사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사들이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이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된다. 그것이 단기적인 악재로 보일 뿐이지 사실상의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지분을 사들일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게 악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는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지금 보다시피 한국의 이 지분을 25% 넘기면서 수출 규제, 제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뭐가 될 확률이 높냐? 2차 전지 반사이익이 될 확률이 높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 이게 지금 보면은 억제 같지만 규제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에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하지 말고 2차 전지 한국 니네가 다 해먹어라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합작사라는 것도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 때문이라고요? 자, 합작사라는 게 뭐 이런 기업들이 국내 기업이 현재 중국과 합작사를 설립했거나 설립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합작사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보다시피 이 안정적인 판로라든지 물량 확보하기 위한 이 원자재, 자재 확보입니다. 자재. 그러니까 공급망에 대한 뭐가 돼요? 안정화입니다. 안정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안정적으로서 이제 뭐 양극재에 대한 이 원자재. 우리가 중국이 이 전기차 관련해서 원자재를 굉장히 많이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자재에 대한 부분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런 합작사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2025년도부터 배터리 광물 소재 공급난이 예상이 되면서 뭐 했다고요? 합작사를 추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업들이 스스로가 뭐 해야 된다. 스스로가 원자재, 이런 광물,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돼. 확보. 그럼 이제 뭘 할 수밖에 없겠어요. 지금 이 합작사를 설립했거나 설립을 준비하던 애들이 어디로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 공급망이 가능한 이 원자재에 대한 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뭐가 된다? 반사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뭐 양극재 관련해는 뭐 리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음극재 관련돼 있는 흑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될지는 앞으로 꾸준하게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 반사이익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뉴스를 토대로서 2차 전지주들의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볼 것인가? 과연 양극재에서의 이런 반사이익을 노려볼 것인가? 음극재에서의 반사이익을 노려볼 것인가? 아니면 전고체에서 반사이익을 노려볼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도 저는 과연 어느 쪽으로서의 지금 시장 분위기를 더 봐야 될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어쨌든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자, 시장 분위기가 이제 양극재 자체적인 기술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게임 체인저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디로 넘어가고 있다. 음극재 시장으로서도 시장이 서서히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어요. 음극재로서. 그러다 보니까 음극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핵심이 뭐다? 자, 흑연이죠, 흑연. 음극재 원료는 흑연이다, 흑연.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 봐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뭐예요? 이런 흑연에 대한 공급망. 특히나 흑연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흑연에 대한 공급망이 이번 2차 전지, 아까 얘기했던 이 합작사 법인에 대한 지분을 우리나라가 다시 다 사들여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2차 전지 주도, 2차 전지 주. 그전에는 뭐였어요? 리튬이 대장이었다고 하면은 흑연으로서의 수급 이동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테슬라라든지 벤츠 같은 경우도 2차 전지의 대표 테슬라죠. 뭐 하겠다? 흑연이 더 필요하다. 흑연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2035년까지는 광산이 97개가 더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흑연에 대한 뭐가 더 중요시 생깁니다. 공급망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다가 뭐 합니까?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거의 그냥 기름 부어가지고 불 활활하게 만들듯이 중국이 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F라든지 트루윈 등 새로운 음극재 관련주 주목하라고 할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뭐예요? 이 흑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더니 IRA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수혜는 어쨌든 이 합작법인에 대한 이런 것들, 합작법인에 대한 이런 지분을 다시 사오게 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이 2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저는 흑연을 좀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흑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자, 보면은 아이텍이라는 종목이 아이텍. 그래서 아이텍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중국의 뭐예요? 핵심 광물 흑연 수출 통제에 따른 가평 흑연 광산 인수 추진이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미 좀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 당국이 핵심 광물 중 하나의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관리한다는 소식에 가평 흑연 광산 인수를 추진 중인 아이텍에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이 흑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광산 인수만 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부분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굉장히 크게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텍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내년에 반도체 모멘텀 우리가 집중해보자 했잖아요. 기본적인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장 수혜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자회사죠. BA 에너지 자회사를 편입을 했는데 이 뭐예요? 자회사 편입된 자회사 기업이 뭐 한다? 로봇 기업 인수. 그래서 로봇 기업의 인수를 함으로써 아이텍이 뭐가 됩니까? 자회사를 통한 로봇발 모멘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기업이 봤을 때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하방 추세 돌파하고 죽어주면서 상승 추세 타고 가고 있는 구간. 저는 이 하방, 이 구간, 사실 5,000원 정도까지 정말 여유롭게 분할매 잘한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을 때는 5배까지도, 사실 이 정도까지만 가져도 3배에서 4배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천천히 들고 가보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소개들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늘 말했지만 나는 빠른 매매를 원한다. 나는 빠른 단타를 좋아해요.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1년 들고 와서 2배 뭐 이런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 뭐 하면 좋겠다?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100% 무료. 실시간 단타 참여 링크가 있고요.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사인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매수하세요. 되게 금요일장이죠. 12월 1일. 금요일장에 TS 트릴리오 605원 이하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 때려버리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 한 주를 봤을 때는 우리가 화요일은 아쉽게 수익 실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월, 수, 목, 금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까지 100% 무료로 지금까지 매매 리딩을 하면서 235개에 대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뭐 하시라?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100% 무료로 매수 매도 사인 드리는 만큼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